읽을 때 소시르가 뭐라 그랬다. 아무튼 보편 문법이라고 그랬던가. 기존 뭐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문법 인간은 언어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다. 나중에 배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해요. 근데 사실은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우리 두뇌 구조 또는 DNA에 그게 우리 언어라는 게 숨겨져 있어요. 그게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래서 인간은 언어라는 과목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언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적인 생각이 나는 것도 결국에는 언어를 통해서 오는 게 더 많고 그다음에 육체를 통해서 오는 것도 있어요. 사랑을 통해서 오는 것도 있고 뭐 감각을 통해서 오는 것도 있고. 근데 가장 유리한 점이 이거 같아요. 결론이 세 가지가 결합을 해야 되는데 언어라는 거하고 감각의 결합, 그죠? 근데 언어하고 감각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게 마치 어떤 거품 같은 게 일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위험한 거를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라고 합시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좀 우리가 애들을 좀 더 안전하게 키우고 싶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학교쯤 되면 어차피 위험에 노출이 되잖아요. 경쟁에 노출이 되고 그런 것처럼 초등학교 때까지는 언어하고 감각의 결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학생쯤 되면 뭐가 중요해지냐면은 여기서 실패의 경험이 너무나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저 전정교육이라고 보면은요, 감각은 무의식 같은 거예요. 무의식 같은 건데 살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무의식은 너무나 그 정보가 양이 많기 때문에 살면서 골라가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선택이 계속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는데 그 선택의 민감성이 만드는 게 실수하고 실패가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벤처기업 그루들이 쓴 책들을 읽어보면 자기개발서이기도 하고 IT 쪽의 책들을 읽어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아마존의 그 제프 베조스라는 CEO는 그 아마존의 신입사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존은 여러분들이 실패하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실수할 수 있는 영역을 주는 거예요. 지금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는 영역인데 감각, 언어, 그 다음에 시행착오 영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시행착오의 영역을 통해서 아이들은 선택을 잘하는 애가 되고 자기 분수에 맞게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수에 맞게 선택을 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최근에 그 TV에 보면은 그게 나오더라고요. 소상공인인데 몇십억 이상 부자가 된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혹시 보신 적 있나 모르겠는데 그 제목 까먹었는데 예를 들어서 김만 고가지고 뭐 10억, 20억 벌고 이런 사람들 나와요. 그다음에 뭐 그 떡볶이만 해가지고 막 돈을 왕창 벌고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 그러니까 수준에 맞는 그 어떤 선택 능력은요 이렇게 결과적으로는요 그 부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스카이 대학, 명문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또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또 초등학교를 못 왔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뭔가를 각각의 자기 영역에서 뭔가를 선택을 하거든요. 선택을 하는데 그 어떤 학벌하고 상관없이 뭔가 그 틈새에서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문체부 장관 재산이 한 45억 정도 된다잖아요. 그죠? 길거리에서 김 굽는 사람도 재산이 50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과는 되게 비슷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그게 그 학력 거품이라는 게 있었어요. 학벌 거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자기들끼리 선후배끼리 끌어주고 학연, 지연 이런 거 인맥의 중요성이 지금까지
점점 커져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은 성공의 가장 중요한 건 인맥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 거품이 지금 꺼져가는 시기입니다. 다시. 진짜 성공이라는 것, 어떤 더 잘 산다는 것은 이거예요. 도파민 민감성 앞으로. 그래서 이 도파민 민감성 이거를 보통 창의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창의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의성하고 인성이 이제 지금 면접하고 토론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앞으로는요, 인성보다는 창의성이 더 중요해집니다. 인성.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덕후를 기르다 보면, 얘가 사회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미래에는 이렇게 될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도 인공지능이 보조를 하게 될 거예요. 보조. 그러니까 지금은 사회성이 떨어지는 걸 주로 누가 하죠? 주로 CEO들하고 간부들이 합니다. 구성원들 중에 얘가 굉장히 뛰어난 창의성이 있는데 인화 단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매니지먼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경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인사가 완사하고 그 인사 경영이 되게 힘든 거예요. 서로 화해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런데 그 정도의 일을 인공지능이 분석해주면서 상담해주면서 이끌어가는 시대도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과의 상담에서 인간이 좀 더 만족감을 느끼고 있거든. 지금 점수를 매겨버렸거든. 그래서 그런 시대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1순위는 창의성이고 그 다음이 인성인데 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15세 이전에는 인성을 기르고자 하면 창의성이 약해지고 창의성을 기르고자 하면 인성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엄마들이 굉장히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면은 단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유치원에 창의성이 좋은 애들은 유치원에 가서도 말썽을 일으키고 초등학교에 가서도 말썽을 일으키고 맨날 산만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창의성이 좋은 애는 말썽을 피워도 창의적으로 피우고, 그죠? 그 교사를 골탕 먹이고, 그죠? 유치원에서도 힘들어하고. 근데 그런 애들을 정말 잘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근데 그게 공교육, 그러니까 유치원도 공교육이라고 봤을 때 공교육에서는 그런 아이들을 보호해줄 만한 여력이 없어요. 그 원장이나 그 선생님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인성 쪽을 길러주려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 연수에 가서 얘기 꼭 할 텐데, ADHD 약물 같은 걸 먹여요. 그래야 조용해지니까. 그래야지 수업하는 걸 방해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약물을 먹이면은,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창의성이 약해집니다. 이게 도파민 안정제라서 창의성은 도파민 민감성이 좋아야 된다. 도파민 민감성을 떨어뜨리는 약이에요. 아이들을 산만하지 않도록 하는 약. 도파민 민감성을 떨어뜨리게 되면, 어렸을 때 떨어뜨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치매하고 파킨슨 병의 위험이 올라갑니다. 즉 말년이 안 좋아져요. 미래에는 생각을 안 하고 약을 먹여버리는데, 그러면 안 되고, 얘가 산만하고 할 때 그래도 얘가 산만한 그 환경 중에서 정말 얘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계속 찾으셔야 돼요. 근데 그 창의적으로 산만한 애가 좋아하는 게 과연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있을까요? 없을 확률이 없다는 거죠. 지루해요. 지루하죠. 그래서 약간 그 뭔가 주말이나 방학을 통해서든 그 아이가 정말 아주 산만하고 뭐 그렇게 그럼에도 과잉 행동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유지하면서도 얘가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일이란 그런 건 뭐냐. 특히 산만한 아들을 둔 엄마들은 그 점을 유심히
그 산만함을 보호해야 된다. ADHD성을 보호하는 것이 인공지능 시대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점을 알고서 어렸을 때 육아를 좀 조심해줘야 해요. 그러니까 인화단결, 우리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배웠죠. 이제 인화단결. 인화단결을 못해도 좋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교육. 그리고 인화단결을 못하더라도 이 아이가 뭔가를 체험하거나 또는 자기만의 독특한 책을 보거나 하는 거는 허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덕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섭렵한 덕후가 되거나 한 분야를 깊이 파는 덕후가 되거나 하는 것이죠. 그럼 걔네들한테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냐면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을 연결시켜주는 인재군이 많이 필요해지거든요. 미래에는. 거기에 들어갈 확률이 좀 높아져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발달하긴 하는데 그 특정한 방향으로 아주 직진하는 성향이 좀 있단 말이죠. 인공지능은 막 이렇게 고개 운전을 잘 못해요. 이거 시켜버리면 그쪽에서 성능을 확 좋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인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발달된 인공지능을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이냐로 이렇게 창의적인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 있잖아요. 어떤 영역을 설정해 준다거나 이런 걸 인간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도 이제 대다수 인공지능은 점점 점령을 당하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1~2%의 인간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ADHD 성향 산만한 애들이 뭘 원래 잘하도록 두뇌가 세팅이 됐냐면 다양한 방향을 상상하는 능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산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원장이 여기서 놀아, 장난감 이거 가지고만 놀아, 절대 그거 가지고 안 하잖아요. 왜냐면은 금방 지루해지고 또 다른 게 놀 게 없나라고 계속 둘러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놀 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애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말썽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게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괴롭히는 게 뭐냐면은 창의적인 놀거리를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성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거를 부모가, 어른들이 제공해주지 못하니까 그쪽으로 분출이 되는 거예요. 환경 설정이 너무 중요한데, 아무튼, 이 당부를 하고 지금 끝내고 싶은데, 자, 돈이 많이 없으니까, 돈이 안 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거는 또 저한테 나중에 질문하시고 또 제 유튜브 강의 들어보시면 나와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인공지능 시대는, 우리가 이제 무인 편의점도 나오고요. 맥도날드에서도 그 로봇이 이제 햄버거를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돈 벌 때가 사라져요. 앞으로 10년 후에는요, 돈 벌 때가 거의, 보통 능력으로 돈 벌 때가 거의 이제 멸종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엄마가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오늘 그 엄마가 왜 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 강의를 못했는데, 그거 빼먹어서 죄송해요. 그 두뇌. 그 나중에 설명을 해주세요. 저 없을 때라도. 그 애들하고 뉴런을 공유하는 그 부분, 네, 꼭 설명을 해주시고요. 자, 그거보다도, 이런 거죠. 일단, 지금 일을 할 수 있을 때 어떤 돈을 어느 정도 현찰을 모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중요하고, 그게, 지금 현찰을 모으는 게 어떤 걸 대비해주게 되냐면요. 앞으로 다가오는 문제들이 계란값이 올라가는 거 이번에 보셨죠? 이게 계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확대될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강의하고 다녔거든요. 기후변화 때문에 모든 음식물의 가격이 갑자기 2~3배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그 한 달에 100만 원 들어갔다가 식대가 300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굶어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뭐였냐면 녹화하지 말고 얘기해요.